즉 내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내가 쓰든지 팔든지, 내가 쓰면 사용가치, 팔면 가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두 가지가 동시에인데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모순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서로 독립하면 독립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계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계기가 두 개가 합친 것은 찢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때 찢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애 후보를 막스는 뭐라고 보느냐? 아까 말한 등가 형태로 봅니다. 한 벌의 우돛. 아니, 한 벌의 우돛, 이걸 거꾸로, 한 벌의 우돛 혹은 20엘레의 아마포면 20엘레의 아마포가, 즉, 이 등가 형태가 독립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두 모순의 계기 중에서 하나로 딱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가 형태에 대해서 막스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등가 형태의 세 가지 특징을 자본론 1장에서 얘기를 해요. 사용가치가 한 벌의 우돛이라는 사용가치가 자신의 대립물인 가치에, 즉 20엘레의 아마포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한 벌의 우돛과 교환해야 될 입장이면 얘는 지금 나한테는 가치로만 존재하잖아요. 사용가치가, 한 벌의 우돛이라는 사용가치가 자신의 대립물인 가치의 현상 형태가 된다. 20엘레의 아마포가 거울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등가 형태의 특징. 두 번째. 근데 이 가치건 다 노동의 생산물이죠. 그런데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막스는 구체적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컵을 만드는 노동과 제가 우동을 만드는 노동, 국수를 만드는 노동은 서로 다른 노동이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구체적인, 아까 말한 그 구체가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노동이죠. 일상적인 의미로 씁니다. 구체적인 노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 노동을 나타내는 형태가 된다. 역시 본질과 현상이 계속 나타나죠. 즉 뭐냐면 추상적 인간 노동이란 건 무슨 노동이에요? 아까 계산할 때 썼던 노동.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우리가 이 컵을 만드는데 5,000원어치로 나중에 표시될 수 있는,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면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한 벌의 우돛을 만들 때 소요된 구체적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노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 노동, 즉 가치의 현상 형태가 된다. 그리고 사적 노동이, 여기서 사적이란 말은 자기가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야, 너는 컵 만들어, 나는 이거 만들어서 우리 교환하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컵 만드는 재주가 있고, 컵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드니까 컵만 만들어야지. 자기가 알아서 커피를 만든 거예요. 그걸 사적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혼자서 컵을 만든 노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인 사회적인 형태의 노동이 된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혼자 집에서 컵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지고 갔더니, 컵 주니까 5,000원어치 뭘 줘요?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은 겁니다. 아까 그랬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건 지가 혼자 컵 하나 만든답시고 열흘 일하고 사회적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이거 5,000원에 팔면 사회적으로 5,000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내 집에서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한 노동이, 우리 인류 사이의 인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노동이 총량이 있잖아. 그 중에 네가 일부분을 담당했네 하고 인정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게 한다는 거예요. equivalent for, 독일말은 등가 형태가. 그러니까 등가 형태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막스는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하고 가치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막 사용가치 측면에 들어가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구체적 노동, 추상적 노동, 사적 노동, 사회적 노동, 왜 이렇게 막 설명하느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설명할 때 필요한
고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용가치와 가치로, 한편으로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소외된 노동의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경제적 구조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요구되는 시각이에요.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 일장에서, 이거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거 잊지 마. 나중에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고용될 때 이것 그대로 다시 나온다? 라는 얘기를 막상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거, 내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가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다. 그걸 막스가 사용가치라고 굳이 왜 이름을 붙였을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사용가치란 말이 나오니까 막스의 가치론은 사용가치론과 교환가치론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요. 막스의 가치에는 사용가치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막스가 이걸 사용가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막스는 노동 대상물, 아르바이트 게겐슈탄트 혹은 아르바이트 프로덕트, 노동 생산물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가치라고 씁니다. 왜 그걸 사용가치라는 용어를 막스가 독자들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도 쓸까? 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특별한 상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온갖 것들이, 상품들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 시간제로 내가 가서 일할게요. 당신 돈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 정규직 임금,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9천 원인가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 달에 300만 9천 원 주면 내가 당신 밑에 가서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 52시간 그 최대까지 해도 50시간 먹고 40시간 주당 일하고 일해줄게 하고 가서 하는 걸 막스는 노동력을 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노동력의 상품으로 등장한다고.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는 노동이라고 막스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노동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막스가 사용가치라는 용어를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용가치는 그냥 소비돼서 없어지는 사용가치인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나중에 보면 특별해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가진 사용가치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용가치. 그래서 막스가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치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아무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애덤 스미스가 이미 용어를 만들어내고 예. 그걸 안 쓸 수도, 막스가 애덤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생산물이니 혹은 노동 대상물이니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막스가 그 사람들이 만들 때도 일부러 다 점검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심해가지고 개념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막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만약에 사용가치라는 용어가 혼동만 주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사용가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스의 가치 개념에는 사용가치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스의 가치 개념은 어떤 사회에서만 성립하느냐? 사회적 분업.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노동해서 생산하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주고 구해와야 되는 사회에서만 가치는 성립하는 겁니다.
자, 막스의 가치 개념이 이렇게 사회적 관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업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게 막스의 가치 개념이에요. 막스가 상품도 그래서 사회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막스는 경제적 카테고리의 본질을 관계로 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상품은 어떤 관계냐? 사람들이 사회적 분업 관계에서 살 때, 사람들이 자기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할 때 그것을 상품의 형태로, 대부분 상품의 형태로 취득하는 관계, 즉 사회적 분업 관계에 있을 때 노동 생산물이 갖는 그 모습들이죠. 그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띠고 낸다. 이 말은 그 노동 생산물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업 관계로. 이게 막스가 주목하는 겁니다. 가치도 그렇죠. 그래서 막스가 상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비밀을 파헤쳐서 그 핵심 비밀의 자본주의 사회의 번성에 그 답이 들어있음을 이제 밝혀나갈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개념 장치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막스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제2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4판 번역한 걸 강신주 선생님 책 보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초판의 부록에 나온 겁니다. 초판의 부록에 가면 등가 형태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스가 네 번째라고 했다가 2판부터는 그거 싹 빼버리고 그냥 상품의 물신적 성격해서 따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초판에는 네 번째 형태로 해서 이걸 하나 더 정리합니다. 거기 네 번째는 이래요. 상품 형태의 물신성은 상대적 가치 형태보다는 등가 형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신성이란 뭐냐면 독일어로는 페티시즘을 쓰는데 페티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우리 문화권에서는 쉽게 말하면 부적입니다. 부적 노란 종이떼기 아니에요? 그 종이떼기를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면 우리 옛날 할머니나 뭐 이런 살짝 뭐 자기 아들 옷에다가 이렇게 꿰매가지고 넣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뭔가 힘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야 이런 거 왜 넣었어 하고 찢어버리면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어? 이게 거기에 잠깐만, 이거 여기 와야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 가까운 그러니까 마치 그 종이 쪽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페티시즘입니다. 그게 바로 물신성이에요. 그래서 주물성이라고도, 그래서 뭔가 거기다가 주술을 걸어가지고 마치 거기가 아무런 없는데 사람들의 허상이죠. 그러니까 상품의 물신성은 이 등가 형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요거죠. 매개적 형태, 즉 그것이 다른 상품과 갖는 관계를 통해 성립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시벨레 아마포가 내가 가치가 얼마나 되지? 하면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시벨레 아마포는 항상 매개돼 있어요. 가운데가 뭔가 매개하는 뭔가 미텔, 여기서는 이 미텔이 독일말은 수단 이름입니다. 수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여주는 수단, 그게 거울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 등가 형태는 얘 우도시 바로 얘의 가치를 표현해 주잖아요. 사용 가치가. 우도시라는 사용 가치가 얘의 가치를 표현해 주니까 등가 형태는 한 상품의 물질적 또는 자연적 형태가, 우도시라는 자연적 형태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로, 그래 너 가치야 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통용이 된다. 그래서 마치 이 등가 형태로 존재하는 우도시,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인 양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라는 게 바로 물신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한테서는, 무도에서는 그 물신성이 잘 안 드러납니다. 막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진짜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성,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물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물신성의 비밀이 사실은 여기부터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막스는 요 얘기를 꺼낸 겁니다. 돈.